이번 영상에서는 11.10 패치 노트를 읽고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 패치 노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러한 영상이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바드가 너프를 먹었는데 지금 이 바드랑 쓰레쉬가 굉장히 좀 높은 티어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뭐 라인전 또한 강할 뿐더러 이 갱킹 호응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메타에 맞는 바드가 데미지를 약간 너프를 먹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고, 딜적인 부분에서 좀 너프를 먹긴 했는데 여전히 좀 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드가 워낙에 좋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장점 같은 경우에 이 관문이라든지 궁극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 너프를 많이 먹은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포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정도 너프는 충분히 감수할 만큼 바드는 좀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메타에서 좀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 좋은 부분이 많이 너프를 먹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의 이 스킬 포획이 지금 보시면은 좀 전레벨 구간만이 너프를 먹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난입에 대한 너프 때문이죠. 다리우스를 상대를 할 때는 뭐 제이스나 이런 챔피언들이 난입을 통해서 치고 빠졌을 때 다리우스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탑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난입이 너프를 먹었다 보니까 다리우스의 티어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해가지고 아마 이런 식의 너프를 진행을 한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다리우스가 이 보시면은 포획이라는 스킬 자체가 뭐 근거리 상대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스킬이긴 하지만 사실상 원거리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너프는 네, 아마 난입 때문에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리우스의 승률이 진짜 엄청나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에 좀 너프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솔직히 막 엄청 심하게 나빠질 것 같진 않긴 해요. 그냥 무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갈리오가 W 스킬이 전레벨 구간 쿨타임이 18초로 변경이 되었고, 이 마법 피해 보호막 흡수량이 약간 너프를 먹는, 아니네, 좀 너프 심하게 많이 먹었구나. 후반에 갔을 때 오파랑 너프를 먹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네요. 우선 갈리오 또한 지금 보시면은 워낙에 좋은 챔피언 성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좀 이 난입 난입으로 치고 빠지는 챔피언들 또한 이제 난입을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갈리오가 더욱더 티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뻔했어요. 왜냐, 이번 패치로 인해서 정글러가 갱킹 메타로 변한 데다가 너무 단단하고 거기에 난입 메이지들이 너프를 먹었다 보니 이 챔피언의 티어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너프를 시키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 너프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갈리오가 엄청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직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딜적인 부분에서 너프를 먹지 않았고 사실상 갈리오가 Q 스킬 다음에 W 선발하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서 이 갈리오의 이득을 보기 위한 움직임을 이 너프를 통해서 막을 수가 없을 뿐더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는 정글러가 갱킹을 좀 많이 다녀야 되는 메타인데 이 갱킹을 많이 다니는 메타에서 갈리오의 빠른 합류는 여전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딜적인 너프가 안 됐고 초반 라인 푸시가 너프를 안 됐잖아요. 이 초반 단계에서의 너프가 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티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서포트 갈리오는 더블 선마라고요? 나 미드잖아. 갈리오 서포트 요즘 많이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뭐 서포트로서는 근데 너프를 좀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네. 확실히 쿨타임 2초가 너프를 먹었다 보니까. 그리고 징크스가 너프를 좀 빡세게 먹었죠. 방어력이 2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면은 이 징크스 상대로 좀 딜교환이 강력한 칼리스타나 막 이런 챔피언을 뽑아가지고 빡세게 압박을 한다고 하면은 징크스가 초반에 다른 챔피언들과는 좀 구분이 되는 빠른 라인 푸시를 바탕으로 라인을 밀고 이 푸시력을 바탕으로 게임 스노우볼을 굴리는 그런, 스노우볼을 굴리는데 후반까지 좋은 그런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었는데, 이 초반 단계에서의 약점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너프를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우선 방어력 2가 정말 크나큰 숫자예요. 정말 26이면은 진짜 방어력도 굉장히 낮은 숫자긴 하지만, 솔직히 어중간한 막 챔피언들, 그런 챔피언들이 이 푸시력이 없는 챔피언 상대로는 이 징크스가 여전히 좀 이 빠른 푸시를 바탕으로 라인을 밀고 집을 가거나 타워 채굴을 하면서 이 아이템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 진짜 카운터픽에 대한 좀 주의는 해야 되지만, 이 챔피언 또한 성능이 진짜 확 바뀌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기가 이게, 아, 그건가 보네. 궁극기 데미지가 셌나?
이게 은근히 징크스 궁이 바론 스틸이나 용 스틸을 굉장히 잘하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이 최대 데미지를 좀 제한을 해뒀네요. 근데 강타 많이 찍었을 때 데미지 960인가 그러잖아. 이런 뭐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광역 피해가 800이구나. 아 바론 스틸 못하게 하려고 해놨네. 그리고 카타리나의 이동 속도가 5를 감소를 했는데 이게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 카타르나 너프라고 볼 수 있나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뭔가 카타를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이 기본 이속 5가 카타는 솔직히 말하자면 W라는 이속 가속 스킬이 있는데다가 이 원거리 메이드처럼 갱킹에 굉장히 착한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이속 5를 깎았을 때 정말 승률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타의 승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 이제는 정글러가 보시면은 이 갱킹형 메타로 좀 패치가 진행이 되었어요. 이 이속 5에 대한 체감이 정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카타리나가 지금 메타에서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아이템에 비해서 데미지가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정글러들이 좀 약간 이 파밍형 CC가 없는 좀 파밍형 정글을 많이 했을 때 카타리나는 좀 많이 탄력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카타는 좀 빠른 합류랑 좀 뭔가 미드가 메인으로 게임이 굴러갈 때가 아니라 미드가 메인이 아니라 다른 쪽이 메인이고 그걸 카타가 좀 주워 담는 식의 게임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챔피언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글러가 갱킹 메타로 사실상 변할 수밖에 없는 패치가 진행이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솔로 라이너들 미드 혹은 탑 이 바텀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러한 메타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런 메타에서는 카타리나가 정말 승률이 높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카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속 오버라는 너프도 굉장히 클 뿐더러 현재 메타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메타의 변화 때문에 카타에게 있어서 그렇게 딜적인 너프라든지 다른 너프를 하지 않는 이러한 패치를 진행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글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카타가 좀 더 너프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글 패치가 이루어졌다 보니까 카타에게 정말 좋지 않은 메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이런 식의 패치를 진행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캐리 네, 오 패치가 진행이 되었죠. 이 케일이 보면은 중반 후반 자체 초반에 정말 중요한 메타인데 초반이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중후반 또한 생각보다 그렇게 아이템이 바뀐 이후로는 케일이 갈 만한 아이템들이 정말 너프를 많이 먹은데다 그렇게 썩 좋지 않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식으로 후반에 갔을 때 버프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 것 같고 이것 또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는 정글러가 갱킹을 하는 메타로 변했잖아요. 정글이 캐리가 하는 메타가 아니라 이 정글러들이 갱킹을 하는 메타로 좀 약간 라이엇이 방향을 잡았는데 케일은 좀 그런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챔피언이긴 하죠. 정글러들이 갱킹을 다니고 이런 라이너들을 키워줄 때 케일을 키웠을 때 포텐을 높인다고 하면은 이 챔피언 또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 탑에서 나오는 챔피언들이 어떠한 챔피언들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탑에서는 지금 보면은 나르, 다리우스 막 이런 류의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뭔가 이 정글 패치가 만약에 정글 파밍형 챔피언들이 많이 들어오고 갱킹형 챔피언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워낙에 이 포텐이 높아졌다 보니까 사정거리가 50이나 늘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조금씩 뜰 것 같달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형 다신 안 그럴게요. 선처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패치노트 좀 읽겠습니다. 선언 감사합니다. 우선 캐넨 이 캐넨이 W의 최대 중첩 추가 피해량이 이 패치가 되는 증가가 되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는데 우선 캐넨이 지금 메타에서 안 좋았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실상 라인전도 굉장히 어중간하고 탑에서 1대1이 강한 챔피언들 상대로 캐넨은 힘을 발휘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사이드 주도권도 없고 생각보다 이전처럼 한타에 대한 포텐도 안 나올 뿐더러 뭔가 지금 메타에 맞지 않는 그런 좀 정말 사기 아이템들을 가지 못하는 그런 챔피언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캐는 들고 있는데 상대 막 선을 푸시자로 피 한 번 복사하면 절대 못 잡잖아요. 그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대 중첩 피해량을 늘림으로써 이 견제에 대한 주물력 개수도 늘렸고 이 보시면은 견제에 대한 힘을 늘림으로써 이 선을 전에 확실하게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챔피언으로 패치를 진행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케넨이 진짜 한 작년 이 작년 롤드컵쯤에는 정말 많이 빛을 발하는 그런 챔피언 중 하나였는데
그때 많이 나오던 챔피언들이 보면은 막 잭스, 어? 이런 막 탑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런 좀 약간 근거리 챔피언들을 상대했을 때 좀 많이 빛을 발하는 그런 챔피언이었어요. 아 그래 피오라는 근데 빈밖에 안 썼잖아. 피오라 아니었을걸? 그러니까 케넨이 진짜 애매한 그래 오른 케넨이 진짜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워낙 다이브에 좀 취약한 면도 있긴 해. 이게 궁극기 배우기 전에 다이브에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초반에 게임 스노우볼을 좀 많이 이게 굴러가는 그런 챔피언이긴 했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괜찮은 패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우선은 아래 있는 내용을 보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템도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봐봐. 터널도 너프를 먹었죠? 이러면 캐넨이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아래 내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다 자기 어? 왜 이렇게 다 우울한 사람밖에 없어? 좋은 패치야 이거 이번에. 아 버프요? 네 우선 좀 볼게요. 우선은 럭스의 이 스킬이 주물력 개수가 5%가 오른 데다가 후반에 갔을 때 깡 데미지가 20이나 증가를 했죠. 우선 럭스가 이렇게 패치가 진행이 된 게 사실상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럭스 버프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이게 난입 너프가 없었으면 솔직히 말해서는 별로일 뿐더러 정글러가 캐리하는 그런 메타라고 하면 사실상 럭스가 이런 거 패치돼봤자 그렇게 많이 빛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이게 럭스라는 챔피언의 성능이 진짜 와 엄청 진짜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보기엔 애매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글러의 메타 변화랑 이 난임의 너프 때문에 럭스 또한 이제 라인 푸시력이 보면 럭스가 이 스킬 한 방에 원거리 미니언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패치가 돼가지고 정리가 된다는 가정이 붙으면은 생각보다 럭스가 대치 구도에서 좋을 뿐더러 이 정글러들의 그 과감한 이니시 뭐 예를 들어 럼블, 모르가나, 다이애나 이런 챔피언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 챔피언 또한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좋을 수 있는 것 같아. 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제 생각엔 아마 20 정도 늘고 주물력 계속 올랐으면 나중 갔을 때 원거리 무조건 한 방 나오거든요. 이 라인 클리어가 빨리 되는 미드라이너는 결국에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제라스랑은 좀 별개로 이 CC Q 스킬에다가 W라는 좀 생존 수단 또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제가 해본 다음에 영상을 올리고 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주안이 또한 또 패치가 진행이 됐네요. 마우스 컷에 50 유닛 이내에 있는 챔피언이 없으면 50 안에 있는 유닛, 350 안에 있으면은 뭔 소리야 이게? 아, 커서랑 가까운 그거구나. 그냥 좀 편의성을 늘려주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된 것 같고 우선은 탈론도 이게 Q 스킬이 피해량 개수가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를 높여먹긴 했는데 어 이게 근데 그렇게 큰 패치인 건가? 그러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게 공격력 개수가 18을 넘어먹긴 했는데 저의 타연이란 챔피언은 지금 빠르게 라인을 밀고 움직이는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뭔가 사실상 초반 단계에서 이 개수 때문에 킬을 따지 못하는 경우 이 탈론이 킬각을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없어요 사실상. 라인전이 그렇게 강한 챔피언 아니기 때문에 뭔가 중후반에 갔을 때 이 위협적인 킬각에 대한 패치를 진행을 했는데 탈론 자체가 워낙에 좀 스노우볼을 굴리는 그런 챔피언이다 보니까 패치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패치긴 했지만 탈론 자체는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지만 정글러가 이제는 파밍형이 아니라 갱킹형이기 때문에 이 챔피언 또한 그거랑 별개로 네 나름대로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한 너프를 한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갱키형 정글 메타오고 솔로라이너가 메인이 되는 메타가 오면 이런 로밍 챔피언들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기기도 했고 그리고 쓰레쉬 또한 또 패치가 진행이 되었죠. 아까 바드랑 똑같이 이 챔피언 자체가 라인전을 이기고 돌아다녔을 때 정말 위협적인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체력을 감소시키고 라인전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체력 증가량을 버프를 시키는 그러한 패치가 진행이 되었고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쓰레쉬는 라인전을 이기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타라츠가 정말로 폭발력이 좋은 챔피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인전을 이기고 돌아다녔을 때 정글러와 함께 했을 때 이 위협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그런 챔피언 중 하나인데 우선 이렇게 너프를 좀 크게 먹었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런 스레시즈 같은 챔피언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 살해 모래 이후에 정글러가 레벨 6 찍고 막 다이애나 모르가나 이런 챔피언들이 럼블 레벨 이런 챔피언들이 6을 찍었을 때 같이 돌아다니는 게 진짜 위협적이고 정말 무서운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이 스레시라는 챔피언 자체가 바드랑 같이 이것도 좀 한번 같이 이번 정글 패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 게 정글이 좀 갱킹을 다니면서 좀 라인을 박살내는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전에는 정글이 서폿이 무조건 미드 근처에 시야를 먹어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는데 이 솔로 라이너가 갱킹의 탄력을 받고 갱킹을 바탕으로 라인전을 초반부터 이기는 구도를 만들어서 이 라인의 힘이 실린다고 하면은 라이너가 시야를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쓰레쉬의 로밍이 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또한 바드 또한 좀 같이 너프를 많이 먹으면서 이 피해를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미가 버프를 먹었죠. Q 기본 피해랑 기본 강화 피해랑이 버프를 먹었고, 야 이러면 견제 유미 Q 맞으면 못 참지 이거는. 야 이런 단어 좋지 않아요. 그 단어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채팅 지우자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우선은 유미 또한 좀 스래시랑 바드가 지금 보면은 지금 메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글러랑 이 서포터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메타잖아. 그런 상황에서 유미는 혼자 시야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상 그냥 바텀에 박혀 있다가 견제 또한 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 서포터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좀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타의 변화 플러스 이 견제의 강화, 이거 유미 진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 피해량이 진짜 좀 높은 수치가 많이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이 초반 단계에서의 견제 또한 굉장히 강해졌을 뿐더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타의 변화, 이런 메타가 변화했을 때 결국 라이너들이 강해지고 그 강한 라이너들을 도와주는 이런 서포팅하는 챔피언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패치가 아니야. 나 유미 별로 안 좋아. 유미가 굉장히 좋아지는 패치가 진행이 된 것 같네요. 데미지 15가 그렇게 큰가요? 15 작진 않죠? 봐봐. 버프를 먹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주는 버프가 아무리 높아봤자 여기 20이야. 후반부에 있어도 20 버프가 가장 커. 거의. 그 이상 올라가면 이게 오버 밸런스가 돼버릴 확률이 높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버프를 크게 안 줘요. 이 1레벨 데미지가 총 대부분 모든 챔피언들의 데미지가 사실상 막 스킬 데미지 보면은 높아봤자 80인데 보면은 유미가 여기에 딱 주물력 계속하다 터지면 70에서 80 데미지 들어가니까 라이너만한 정도의 Q 스킬을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선은 그리고 자이라가 또 패치가 진행이 되었네요. 패시브 이 두나락이 30%로 증가를 했고 W 스킬에 이 재사용되기 시간이 버프를 먹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비슷한 구조죠. 이제는 이런 갱킹형 정글러들이 좀 많이 좋아지면은 이런 라인전이 강한 챔피언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라인전 딜교환 잘 돼 있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야 다이브 갈게요 이런 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라인전이 강한 챔피언들이 좀 많이 득을 볼 수 있는, 탑도 그렇고 미드도 똑같아요 그냥. 이제는 이런 챔피언들이 좀 많이 빛을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이라가 W 쿨타임 주면 자연스럽게 견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옛날 자이라가 한번 좋았던 한 3년 전쯤에 시즌 한번 있었어요. 그때도 스레시 자이라가 정말 많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전 이것 또한 좀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가 확 변했어요 이제는. 아이템은 심연의 가면이 지금 패치가 진행이 되었고, 우선 체력이 50 증가한 데다가 파괴 효과 5% 이게 그 주변에 갔을 때 근처에 있는 챔피언들이 이 마법 데미지 10%더 추가로 입는 효과가 있었는데 상대편이 15% 버프를 했고 효과 또한 좀 많이 늘었네요. 이러면은 이 탱커들이 이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안 해도 되죠. 체력 또한 늘었고 효과 늘었고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일 시간에 가면 사일은 기본적으로 좀 주물력을 올려야 되겠다. 이게 그리고 자신이 입히는 피해량이 아니라 아군 팀원들이 입히는 피해량이 증가하는 거여서 안 됩니다. 좀 탱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마방 아이템의 선택지가 늘었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드 자이라? 미자는 좀 근데 그러게 미자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 근데 우선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난이 너프 때문에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딜적인 부분에서 버프를 먹지 않았다 보니까 우선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직은 좀 생각해볼게요. 우선 그리고 선을 포식자가 꽤 오랫동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어허,
그렇다고 하네요. 우선 공격력 1엔 체력의 8%에서 10% 패치가 진행이 되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고, 아, 캐넨 울고 있어요. 이거 뭐야? 최대 등쳐 피해랑 전레벨 구간 10 버프면 캐넨 옵니다. 네. 이게 이러면은 또 레넥톤이 탄력이, 근데 이러면 레넥톤이 너무 탄력 막히는데? 레넥이 선을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발문도 그렇고 선택지가 많은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라인전이 강력한 챔피언들이 그냥 지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메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선을 포시터 버프는 랭손에게 있어서 정말 고마운 패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발걸음 분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선을 포시터에 대한 선택에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레인턴이랑 아트록스에게 있어서 이 발걸음 분쇄기는 진짜 굉장히 좀 단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탱커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선택지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적절히 그냥 2% 정도 올려주는 그런 괜찮은 패치 진행했네요. 이 정도는 뭐 올려줄만 하긴 하다.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인수가 조합 가격이 900원으로 패치가 진행이 되었죠. 어허. 이게 보면은 구인수를 가는 친구들이 사실상 거의 멸종을 했었는데 유랑무의 효과가 좋고 구인수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구인수를 선택하는 챔피언들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 케일 버프, 케일 탄력 엄청 받고 있죠. 보면은 메타가 케일을 향한 좀 그런 좋은 패치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케일을 진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뭐 다른 원딜 챔피언들이 치명타 빌드를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구인수가 원딜들이 많이 가기에는 베인 빼고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게 K를 위한 사실상 저격 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거기에다가 균열 생성기 또한 또 패치가 진행이 되었죠. 아 이거 너프잖아 근데 이건. 아 아닌데? 우선 발동 조건은 입히거나 받으면 발동으로 좀 더 간편해졌고, 매초 3%씩 증가하며, 뭐야 버프네? 야 뭐야 버프잖아 이거. 매초 3씩 증가하며 3회 중첩 9%. 이게 스택 쌓기가 굉장히 편하다 보니까 K 그냥 너무 좋아 보이는데? 뭐야? 아 발동도 3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아니잖아. 발동 시간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아니 뭐야? 이거 딱 봐도 K이 너무 좋아 보인다. 이거 보시면은 그냥 균열 생성기는 완전 10 버프인 건데, 이러면은 이 아이템을 가는 뭐 모드 또한 정말로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케일 자체가 정글러가 키워줬을 때 이 탄력이 정말 너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발동이 너무 편해졌다. 이 풀중첩이 너무 좋아졌어 그냥. 야, 근데 맞지? 갱갱갱 메타면 케일이 힘 못 쓸 수도 있지만 케일을 조커픽으로 뽑은 사업픽에서 뽑은 다음에 이 자, 원래 케일은 그런 챔피언이었어. 선픽감 절대 아니었고, 이 작년 롤드컵만 봐도 그리핀 vs 더사이 vs 소드만 봐도 이 카운터 제이스 나오면 힘 못 쓰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거든. 이 케일이란 챔피언은 사업픽으로 뽑고 정글러가 키워줬을 때 정말 탄력을 많이 받는 챔피언인데, 아이템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나오지도 못했고 챔피언 성능 또한 중후반에 애매했는데, 그 나쁜 부분을 다 고쳤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픽 나왔을 때 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냥 케일 장인들 지금 좋아 죽고 있을 거예요 그냥 진짜.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패치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언급하지 맙시다. 그거는 뭐 솔직히 실력 차이긴 했지 그때는. 우선 난입이 패치가 또 진행이 되었죠. 재사용되기 시간이 초반에 30초에서 10초로 패치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패치가 진행이 되었고, 야하, 근거리 챔피언의 경우 30에서 60. 사실상 근거리는 많이 안 쓰죠. 원거리 챔피언의 경우 10%에서 40%. 야하, 난입 잘 보내줍시다. 이거 그냥 난입이란 룰은 오늘부터 없습니다.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봅시다. 우리 난입 화이팅! 그리고 정글 패치가 딱 진행이 되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길어서 여러분들 읽기 싫잖아요, 맞죠? 우선 정글 캠프 15초 재생성 시간 15초로 15초가 너프를 먹는 패치 진행되었고, 이제 15초 너프를 먹었다 보니까 정글러들이 좀 갱킹을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갱킹을 많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갱킹을 많이 다니면 자연스럽게 레벨 차이가 나버릴 수밖에 없고, 이 레벨 차이가 났을 때 이 레벨을 올리는 속도를 조금 버프를 해줬습니다. 보시면은 게임 정글러들의 레벨이 게임 내 모든 플레이어들보다 평균 레벨이 낮을 때 네, 추가 경험치를 획득을 하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고, 그렇다면 뭐다? 상대편은 그냥 우리 팀 레벨을 빵빵 올려줘가지고 평균 레벨을 올려서 난 정글 안 먹고 레벨 올린 다음에 이 부족한 경험치를 채우는 식으로 정글링을 하면은 이 진짜 탄력을 더 받는다는 거야. 정말 갱키형 정글을 위한 패치가 진행이 되었고 이게 맞거든. 정글에서 파밍으로 캐리하는 그 메타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게 봐봐. 좀 나쁜 말이 아니라 진짜 정글은 솔직히 말하자면은 비교적으로 카정을 다니는 것도 정말 지금 비효율적인 게 정글 경험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카정 다니는 것보다 자기 정글 먹고 파밍해서 성장해가지고 캐리하는 것이 낫고 상대편 정글러가 갱킹 다닌 다음에 뭐야 갱킹 다녔네? 너 그러면 갱킹 갔으니까 난 정글 먹고 내가 레벨 차이 두개 내서 캐리할게 이런 메타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사실상 근데 이런 메타는 재밌지가 않았어. 이 MSI 롤드컵만 봐도 MSI 취소 롤드컵만 봐도 사실상 정글러가 캐리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게임 캐리하는 구조 나온 다음에 솔로킬의 이 라이너들끼리 솔로킬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상 대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재미없는 메타가 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몬스터 강타 피해랑 이 초반 단계에서 버프 먹고 이 초반에 강타를 두 번을 쓰면은 이 강타 데미지가 900으로 버프를 먹는 버프가 아니구나 이 올라가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네요. 사실상 이 초반 정글링에 있어서 이 극초반 정글링 말고 막 4, 5렙 때 강타 레벨 오르면서 빠르게 정글 도는 그런 챔피언들을 좀 많이 저격을 한 바이에나 모르가나 이런 패치들을 좀 많이 저격한 패치들이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이제는 강타와 군중 제어 효과가 협곡 바에게 보호막을 파괴를 한 이후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갱킹형 정글들이 CC가 많이 부족하고 약간 딜 갱킹 이런 챔피언들 있잖아요. 그런 챔피언들이 CC가 없어도 바이게를 좀 먹기 편하게끔 패치를 진행을 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뭐 피해 흡혈 이런 것도 패치가 진행이 된 데다가 이 캠프 공격력을 좀 너프시키는 캠프 데미지를 좀 약간 너프시키는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되었네요. 이거 그거죠. 유지력이 조금 부족한 정글들도 정글 먹기 편하게 해가지고 다양한 정글들이 정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패치를 잘 진행을 했다. 이거는 진짜 이번 패치는 정말 잘한 패치예요. 이게 진짜 제가 가지고 있던 메타의 답답함을 다 긁어내는 그런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번 패치노트 읽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뭐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